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받지 않아 본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 타고나게 자신감이 뛰어나거나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고 제가 상처를 주는 거는 어떤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모르겠다고 한 게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을 거고 받기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 되게 소심해. 나는 좀 상처도 잘 받고 나 되게 소심하니까 만약에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 라든지 기분 상했어? 이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항상 나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관계 이 관계가 좀 평화롭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이 관계를 깨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관계를 연연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정도가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되게 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주변 분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정도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가끔 이제 방문하던 그런 카페 같은 곳에서도 인간관계,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글이 있으면 늘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크게 내색하진 않아도 관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잘 해보고 싶고 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얼른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투른 관계 맺기로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상냥한 관계 심리학 수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다 보면 관계의 고수가 된다라고요. 웹툰으로 알려주는 인간관계 심리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은 분들이 세 분이에요. 작가이자 심리상담사 근로성장연구소 대표인 최리나님,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신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연은미님, 그리고 이모티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인 천윤미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봐도 세 분이 적절하게 나눠서 글을 써주셨어요. 자, 늘 그렇듯이 프롤로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뒤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 책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줄 확신을 늘어놓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나답게 솔직하게 표현하련다.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책과 차별성이 있다면 2번의 평범치 않은 이혼과 3번의 결혼으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한 심리상담사가 집필했다는 점이다. 뻔하지 않게 전하고자 실제 상담 사례와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성찰과 통찰을 고이 담았다. 검증된 관계 해소법도 다정하게 처방전으로 실었다. 내가 돌뿌리가 그윽한 길을 걸어왔기에
부디 이 책을 집어든 당신만큼은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고운 두 발을 간직하길 바란다. 상담 사례 이용에 동의해 주신 내담자분과 지인들, 원고를 쓰는 동안 배려해 준 남편 김 작가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심리상담사 작가 최리나. 내가 이 책에서 찾은 주요 키워드는 사랑과 나다움이다. 사랑의 주체는 나이다. 나와 관계를 잘 맺어야 타인과도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책 작업을 함께하면서 나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과 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내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서로가 연결된 우리의 세계가 더욱 튼튼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의 세계를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우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작가 연은미. 이 책에는 여러 사람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며 나와 내게서 비롯된 모든 관계를 전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물음표로만 남았던 일을 처방전에 비추어 보며 놓쳤던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웠을 나와 당신을 생각하며 각 파트, 마지막 한 줄과 함께한 그림에 내 마음을 담아본다. 이 책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맺어갈 우리 관계의 건강한 처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작가 천윤미. 네, 이렇게 심리상담사 한 분과 두 분의 그림 작가, 작가님들의 프롤로그, 조금씩 나누어 쓴 프롤로그 함께 읽어봤습니다. 더 기대가 돼요. 지금 책을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 어떤 책은 조금 어렵고 눈에 안 들어오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책도 있지만 이 책은 뒷면에 써있는 대로 정말 현대인의 맞춤 처방을 위한 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에 걸맞게 웹툰과 글을 이제 잘 적절히 섞어서 써주셨고요. 이해하기 쉽게 상담 내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고 내가 겪었던 일들 같고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편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차례를 좀 살펴보면 이 책은 3가지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남 그리고 여,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그들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챕터 2는 가족이라는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 챕터 3는 각자의 색이 모여 새로운 조화를 만드는 사회라는 울타리. 이렇게 3가지 챕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사랑 그리고 가족 또 사회.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하나 또는 2개, 3개 다 해당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잘 여기 모아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글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챕터 1, 사랑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에피소드 6번째 이야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이 아니야. 가스라이팅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소미씨, 저 사실 첫눈에 보고 당신에게 반했어요. 네? 이상형을 소개팅에서 만나다니. 이런 일 흔하지 않잖아요. 교제 2달 후. 여기 음식 맛있네요. 소미씨, 우리 동거해보지 않을래요? 전 당장 소미씨와 미래를 그리고 싶지만 소미씨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동거 1달 후, 교제 5개월. 자기 친구들 말이야.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니 조언이라면서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난 딱히 모르겠는데. 날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겠어? 누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야, 나야. 그야 당연히 자기지. 그래,
당신을 위하니까 이런 말도 어렵게 꺼내는 거야. 지금까지 누가 이런 말 해준 적 있었어? 나니까 해주는 거야.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지금까지는 선천적 인격에 따른 관계법과 사랑법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연인이나 혼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변칙적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요즘 들어 가장 많은 이슈를 낳는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 당신과 전혀 무관한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 대부분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무지로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되고 심지어 피해를 당하고도 인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더욱 섬뜩한 것은 가스라이팅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행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코 피해자의 지능이 낮다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수룩한 이들이 당하는 일이 아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당신도 언제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한다더니 갑자기 왜 돌변한 걸까요? 소미는 친구의 추천으로 핫하다는 데이트 앱에 가입했다. 커플 매칭에서 최종적으로 연결된 상대가 바로 승철이었다. 그들은 앱으로 몇 마디 나누고는 SNS 채팅 서비스로 대화의 장을 옮겼다. 며칠이 지나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들은 직접 만나기로 했다. 데이트 앱에 대한 안 좋은 풍문을 들은 소미는 약속 당일 약간의 불안감과 설렘, 긴장이 뒤범벅된 채로 승철을 만났다. 하지만 생각보다 말끔하고 그럴듯한 외모의 승철이 나타나자 마음 한편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것도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소미는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와는 사뭇 다른 승철의 말투와 분위기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나 그 순간 승철이 던진 한마디는 소미의 의심을 한 방에 날려주었다. 소미 씨, 실물이 훨씬 미인이세요. 저희 로펌 직원들이 저보고 변호사님 데이트 앱 조심하세요. 거기 사기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라고 절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 말도 잘 통하고 마음씨도 고우시고 소미 씨는 딱 제 이상형이세요. 제가 운이 좋네요. 하하. 이걸 어쩐담. 소미가 느낀 불안과 염려를 똑같이 느꼈다는 그의 솔직한 모습에 걱정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내면의 빗장이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진 그들은 전화와 SNS로 연락하며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갔다. 승철은 연애 초부터 간간히 소미에게 자신의 업무인 변호사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다. 어떤 변론을 하고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승철에게서 진중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느낀 소미는 단시간에 그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과다한 업무와 변호사라는 간판 때문에 돈이 아닌 자신만을 봐주는 진정한 여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그의 고백에 안타까움마저 생겼다. 그러다 교제 2달쯤 지났을까? 저녁을 함께 먹던 승철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건넸다. 소미 씨, 우리 같이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결혼하자고 하면 자기가 너무 급하다고 할까봐 고민하다가 말해요. 수줍은 고백에 당황한 소미. 평소 자신감이 부족하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결점이었으나 이번에는 단번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의 제안이 싫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동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교제한 지 이제 겨우 2개월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같이 살다가 승철 씨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소미가 이런저런 잡념에 선뜻 답하지 못하자 승철은 부담 갖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라며 그녀를 배려했다. 상대를 파악한 후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가스라이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승철로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연락 두절에 소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승철과 연애를 하는 동안 소미는 하루를 승철의 알람 전화로 시작해 잘 자라는 그의 달콤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했다. 연애하는 3개월간 소미는 주변 지인과도 서서히 소원해졌다. 그래서 승철과 연락이 두절됐을 때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게 전화를 수백 통 걸고 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인 승철. 그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 건지 걱정했던 초반과 달리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막연한 자책감까지 잃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런 생각만 맴돌았다. 분명히 내가 뭔가 실수해서 이런 걸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승철은 뜬금없이 꽃다발을 하나름 들고 소미 집 앞에 나타났다. 그러곤 한마디 변명과 사과도 없이 소미를 품에 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갔다. 소미는 헤어질까 두려워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후 소미는 조금이라도 승철의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와의 이별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뒷일도 생각지 않고 동거를 감행했다. 승철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울타리로 넘어온 그녀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개인 로펌을 내볼 생각이라며 소미에게 돈을 요구했다. 소미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동거하는 순간부터 승철은 소미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녀의 가족, 지인과 연락을 차단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이다. 이제 소미 주변에는 오로지 승철밖에 없었다. 결국 제멋대로 자신을 조종하는 승철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지자 소미는 몰래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받기 전에 승철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이들의 이별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별을 선언하자 승철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소미는 목숨을 걸고 야반도주했다. 소미의 사랑은 은밀하게 다가와 소란스럽게 진행된 뒤 위험천만하게 끝났다.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와의 관계 형태이다.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끌림, 유혹과 사랑.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정상적인 성인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나 라며 의아해하고 있는가. 당신처럼 소미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녀도 이럴 줄 몰랐다. 승철은 소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적에 맞게 유혹한 것이다. 우리는 유혹과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감정이지만 유혹은 상대에게 특정한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행위이다. 이득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건 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사기보다 더 악랄한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유혹하는 가스라이터는 상대의 괴로움을 즐긴다. 사기처럼 꼭 돈이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제 손 안에 넣고 심리를 쥐고 흔들며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승철의 소나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소미는 승철과의 관계가 연인이 아닌 주종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 심리적 학대를 즐기는 가스라이터에게는 공통적 행동 패턴이 있다. 책의 마무리에 자세히 실어놓았으니 꼭 식별하길 바란다. 여기서 필자가 식별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조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의 언행도 검열해 보자는 의미이다. 엄격하게 서열화된 대한민국 사회 구조에서 사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가스라이팅 같은 언행을 타인에게 하기 쉽다. 가스라이팅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거짓말에 거짓말로 겹겹이 쌓인 가스라이터의 삶에 필요한 건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들의 목표 대상이다. 그래서 연인, 부부, 가족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기 쉽다. 보통 가스라이터의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만약 어떤 관계이든 내 삶을 통제하거나 자유의사를 박탈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의 뜻과 다릅니다
라며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해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기 위해 심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심리적 학대인 가스라이팅은 한 인간을 무시하고 장악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지금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둘러보고 남에 의해 당하지도 말고 타인에게 행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네, 그리고 뒷페이지에는 이 가스라이팅 단절을 위한 처방법으로 적당한 거리두기 방법이 몇 가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혹시 여기 해당되진 않는가 생각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의 언행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남 초반부터 술을 가까이 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하자. 거짓이나 언행 불일치가 종종 보인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 깊어질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을 자꾸 고치려 들거나 본인의 생각을 강요한다면 함께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관계이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상대의 행동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만나면서 자꾸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직감을 믿고 거리를 두어라. 함께 있을 때 자꾸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당신에게 이로운 관계가 아니다. 온라인 데이트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 혹은 지인 소개로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연인이 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에 안정감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랑이다. 네,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처방전까지 적혀 있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 가지고만 책을 훑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보기 편한 재미있는 그림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 실제 상담 사례들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더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가 읽고 또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 영상을 접하고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